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18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말 흐름의 3주차 토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장에서는 상반기 1차 모래 교체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화에.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경주로 품질 향상을 위한 모래 교체였는데요. 1, 2코너를 제외한 외주로 전 구간과 그리고 직선주로 전 구간이 모래 교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용병 기수, 라이언 기수가 이번 주부터 과천 경마장에서 새롭게 기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카오와 싱가포르, 카타르에서 기승 활동을 했고요. 프랑스 국적의 통산 87승을 거둔 리차드 기수, 라이언 기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토요 서울 경마부터 기승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도전할 말은 8번 럭셔리 파워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의 초반 스피드라면 이번 편성에서 선행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코스 이점 쪽에서 칸 에이스가 최적의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라서 이마필의 편성 조건에 따른 이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6번 페더럴 캣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우 참 약편성을 잘 만났는데 거리까지 다시 1000m로 줄였습니다. 이변 없는 한 입상 한 자리 이상 가능한 말로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번마 백상이죠. 발주 자체나 스피드 자체도 상당히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문성혁 기수의 기승으로 상대보다도 좀 더 가벼운 중량 조건까지도 게이트까지도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3번 정주의 꿈도 직전에 가보풀킨의 바로 뒷자리를 선점하면서 앞선을 공략했었던 그때보다 힘이 더 붙었기 때문에 기대치 높여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저는 4번 나라라힐이라는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정상 출발이라면 한 타이밍 빠른 선입 전개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진의 선행 일변도 벗어났고요. 따라가는 전개로도 직전에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 이번 카일룸 여제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보다는 이번에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승급전 2.5 감량 혜택 요번 OK탑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상대 자체는 많이 약해진 구도고 조건 자체도 불리함이 없는 8번 희망스타는 여기서 분명히 가치 있는 모습으로 좀 변모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훈련 성과도 상당히 좋았고 상대보다 조건이 좋아진 상태도 좋아진 이번의 구도라면 대천보의 선행력은 가장 가치 있게 눈에 볼 수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중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3명 기상의 기본 능력도 가치가 있고요. 체형도 좋고 초석이 좋습니다. 바로 6번 드래곤 보트죠. 이마필 역시 선두권 가담 스피드뿐만 아니라 상태가 오름세로 분명히 변화된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상승세의 가능성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박차오름의 전개를 압박할 말이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개를 풀어냈을 때는 굉장히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9번 구름왕자 같은 경우 1월달 경주에서 바로 그런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1번 킹코세입니다. 중장거리에서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2번 박차오름 선행 가고 1번 킹코세 따라가고 끝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다이아로드 입상권 한 자리는 여타 말들 대비 탁월한 스피드로 읽어낼 수 있는 믿음직한 충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번 맞잡은 섬 쉐입 타이밍을 최대한을 잡아낼 수 있는 빅투아르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습니다. 8번 블랙제퍼가 잔병 치레가 좀 길어지면서 휴양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역시 이 말은 2, 3선 선두권 여차하면 본인이 선행을 나서도 괜찮은 전력이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두의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승세의 신급전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형국의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도전 양상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과연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승급전 나서는 말 중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우수한 전력을 보일 수 있겠고,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의 현등급 기복 보였던 말들이 이번에 얼마만큼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경마 스타트 제가 준비했습니다. 1경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모습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300m 이제 앞말 한정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옥석은 가려졌어요. 그 중에서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잡아가고 어떻게 압축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압축을 해내느냐가 이번 경기 최대 핵심 경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스피드에 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1번마 매니그랜드가 눈에 띄죠. 힘에 대한 열은 이미 입증을 해줬었는데 발주 능력 자체가 좀 빠릿하진 않아서 좀 고생을 했었어요. 하지만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아예 선두권까지 공략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줬고 종반 여유 있는 탄력을 보여줬죠. 아직까지 공략이 높습니다. 주행이 좀 단조로운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기특해요. 매니그랜드란 마필 자체가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하지만 앞말들과의 경쟁이죠. 코스까지 좋습니다. 이 매니그랜드란 마필은 직전의 우승 이전만 보시더라도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살짝 약간 기대면서 발주를 받고 중앙권에서 모래를 맞고 처지는 등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선두권 선행을 나서든지 아니면 선행권 2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데 코스가 좋잖아요. 상대 마필도 없는 이번 구도라면 의지 보일 1번 매니그랜드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좀 이번 편성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6번마 원더풀 루비, 4번마 플라워로드, 9번마 철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6번마 원더풀루비 같은 경우에는 직전은 좀 너무 좀 서둘러서 가담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조제를 기술하면 이마필과의 호흡이 워낙 좋기 때문에 차분하게 2선 가담 이후 끈끈한 모습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고, 설령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면 원더풀루비란 마필 자체는 모래 반응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코스를 파고드는 선입작전도 펼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기본적인 편성 자체에서 병합 훈련 효과가 좋았던 원더풀루비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마 플라워 로드 같은 경우에 포지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매니그랜드가 선행을 나선다라면 객관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그 2선에 바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플라워로드가 선행권을 주도하는 레이스가 돼버린다면 좀 더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승급전이지만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9번마 철록이란 마필은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 충분히 좀 이변 세력으로 도전이 가능해 보여요. 직전의 경주 패치의 여파 때문에 이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재검 당시의 모습은 스피드뿐만 아니라 중속 탄력 근성까지 기존의 모습보다는 좀 더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리도 늘고 극복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정도의 상태감이라면 충분히 이변 도전 세력으로는 당일 상태감에 따라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3전 만의 우승 우연이 아니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확인시켜줬던 1번만 매니그랜드를 가장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깔끔한 해설 저도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1번 매니그랜드가 사실 승급전이라고 무시를 하기에는 조금 나머지 상대말들이 이렇게 강력한 상대마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1번 매니그랜드의 바뀐 안장과 1번 게이트와 직전에 보여줬던 선행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고요. 그 외에 6번 원더풀 루비라든가 4번 플라워 로드 역시 앞선을 함께 공략을 해 나가는 말들이겠지만 경합은 일어나지 않겠죠. 1번 매니그랜드도 뭐 4번, 6번도 선행을 나서면 좋고 따라가서도 되는 유형의 말들이 있다 보니까 경합보다는 선두권의 빠른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들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케이스의 말로 저는 뭐 백동희 의원은 9번 천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5번 미스평촌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51kg 달고도 계속해서 뭐 굼뜬 변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지만 직전 경주 순위 상승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선입권에서의 안정적인 전력으로 변모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학 기수의 다시 한번 감량이점이라고 한다면 5번 미스평촌, 복병 가치는 5번 쪽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천록은 패출혈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철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거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거리에서 얼마만큼 이마필이 적응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철록을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미스평촌은 계속 이 거리에 대해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거나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마필 옆에 최적의 전개를 펼쳤을 때 미스평촌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구도도 쉽지가 않아졌어요. 1번 매니그랜드나 뭐 플라워로드 그 사이, 6번 원더풀 룹이 외곽에서 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자리 잡기도 쉽지가 않은 구도가 돼버렸고 이미 이하나 기수가 51의 부중을 타고도 현저하게 좀 열악감 자체가 무뎌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문석 기수를 교체가 됐다는 점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이번 경주에서 잘 타도 3착 하지만 3착도 불안하다. 저는 이마필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미스평촌에 대해서는 뭐 착승권 정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자, 승급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경주 여건이 여전히 좋은 1번 매니그랜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강공선행 작전 경합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내고 종반에 착차 벌리며 우승을 했죠. 이번에 코스 2점에 다시금 선행 강공 작전 선두권은 1번 매니그랜드가 정리하고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네요. 6번 원더풀루비는 직전에 체중이 좀 감소하며 또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충분히 편성욱이 만나서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7번 쏘아라 우추가 있습니다. 데뷔 초에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다소 부족, 막판에 늦추 고배도 마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출발 이후에 중속 스피드도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그런 전개 유형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어요. 동거리. 최근에 뛰어왔던 상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평가고 직전에는 중위권에 갇혀서 이제 모래 맞고 전개 펼쳤지만 직선 외곽에서 올려붙이는 날카로운 끝걸음의 매력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은 직선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 중에 앞선 타이밍에 선입권에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역습 가할 수 있는 전력 중에 요 7번 수아라 우츠가 눈에 띄는데 백동일이 연요 7번 수아라 우츠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마필이에요. 좀 이제 볼품 없이 생겼다라고 할까요? 고개도 상당히 높고요. 주행도 좀 아장아장 좀 뛴다는 느낌이 좀 있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을 좀 바라는 그런 류의 마필인데 가지고 있는 내재된 능력이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차라리 가면을 씌워보는 것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래반응도 그렇게 조금 완벽하게 좀 수월한 모습은 아니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장점은 있지만 결정력에 대한 한 발은 계속해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3위권의 마필, 저는 이 마필이 지금 훈련 상태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자체에서 이제 3위권의 보병 세력으로는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 입상권 자체의 마필로 추천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쏘아라 우츠는 당일 마체의 체중 상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워낙 얇은 마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더 체킹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7번 쏘아라 우츠는 좀 체중이 불어나왔다라면은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전개 이점과 능력 극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1번 매니그랜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2도 출전마 모두 3세마고요.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또한 적정거리 출전의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실전을 경험해봤던 말 중에서도 드디어 첫 입상 찬스가 들어간 말도 있네요. 최단거리 레이스 아무래도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1000m로 줄어든 거리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의 전력은 어디까지 평가를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두 가지를 우선 큰 타이틀로 놓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심에는 4번 그린 신디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심권의 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린다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력 차이가 크지가 않은 편성입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4번 그린 신디 쪽에 먼저 시선이 갔던 이유는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이죠. 무엇보다 직전 경주 1300m에서 8번 게이트면 그렇게 선행을 나서기에 썩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그 외곽에 브레킨이라는 선행마가 존재했었던 편성에서 그 말을 제압하고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었던. 하지만 이제 끈기가 처음으로 뛰어보는 1300m 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끈기가 좀 밀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행으로서의 도전 가치는 충분했다라는 판단 하에 거리를 줄여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말이니만큼 직전보다 힘도 확실히 붙었어요. 충분히 인코스의 이점과 선행 편성의 혹이 노려볼 수 있는 말로 4번 그린신디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고 6번 안양 제규어와 8번 킹손 그리고 9번 위너 마운틴 3두의 말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8번 킹손 데뷔전입니다. 54점 하방도 데뷔전의 신발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곧장 즉시 전력으로 키우는 것은 조금 주저주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마지막으로 데뷔전 입상마가 남손이 있었습니다. 마주가 같았을 거예요. 이동일 마주님. 킹손 같은 경우에도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은 거의 동반 훈련입니다. 이거는 통과는 했고 이미 통과는 했고 기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말하고 동반 훈련을 하면서 거의 뭐 근성 보강 저는 훈련 나온 줄 알았습니다. 주행시한 내용이 충분히 훌륭했다라는 부분 이후에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아졌던 말이기 때문에 좌창으로 인해서 데뷔가 늦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부상에서의 회복도 충분히 데뷔전 즉시 전력으로 논해볼 수 있는 전력이고요. 6번 안양제규어 직전 경주에 자리를 못 잡고 외곽 돌다 힘소진 전형적인 케이스. 이거는 약편성의 호기를 노리고 본인의 위치 선점을 하려 하였으나 상대마들도 마찬가지로 위치 선점을 해 나왔었던 것 때문에 자리가 밀렸었던 것이거든요. 마누엘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고 9번 위너 마운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조금은 더 앞선을 공략해낼 수 있는 위너 마운틴의 기본기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예측이 되고요. 역시 편성 자체가 12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개를 따져봤을 때는 김지영 의원님께서 선정하신 마필들의 선전을 저희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8번 킹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여유가 많았거든요. 가볍게 이제 2선에서 가담하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반 훈련 하듯이 굉장히 여유가 많았어요. 1위를 통과했던 마필이 이제 패트롤의 여파가 있었지만 크레마워 파워라고 굉장히 주폭이 강한 전력입니다. 그 마필과의 이제 걸음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밀림이 없을 정도로 훈련 시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고 모사마 그리신디 6번 안양제규어는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재밌게 판단하고 있는 이 마필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만 페더럴 퀸이라는 전력입니다. 기록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주행심사 당시에 이제 당시 바로 옆에 붙어있던 2위를 통과했던 마필이죠. 비사연이라는 마필 자체가 안으로 급격하게 사행을 하면서 당시 바로 옆에 붙었던 2번 페더럴 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늑발이 자연스럽게 크게 돼버렸고 처진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직선 구간을 돌아오면서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또 발주 연습을 통해서 스피드 보강이 착실히 돼가는 모습이고 데뷔전 상대가 분명히 강하지 않거든요.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기본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1번 페더럴 퀸 정상 발주라면 무시 못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백동희 의원이 감기 기운 때문에 훌쩍거리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 저도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요. 06초 플랫이에요. 간신히 통과한 거의 커트라인이에요. 완전히 커트라인으로다가 간신히 통과한 기록인데다가 물론 초반에 좀 아쉬웠었던 출발 부분은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힘이 덜 찼기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내뿜는 그 주폭이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탄력을 갖기까지는 실전에서의 좀 경험이 더 쌓이면 이전째부터는 좀 눈여겨볼 만한 전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치는 갖고 있습니다만 데뷔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신마 1번 페더럴 퀸에 대해서는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뛰어봤던 전력 중에서는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한 말이 선행마가 되겠는데 4번 그린신디죠.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수월한 선행, 거리 내린 부분이 충분히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 재차 강조해 드려보겠고요. 8번 킹소는 주행시도 때 아주 출중한 기본 기량과 여유 있는 걸음으로 통과했던 전력,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8번 이 킹손에 대해서 신마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12번 헤이 드리머가 있습니다. 작년 9월 16일에 당시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후에 관절염 그리고 편골절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날 주행 심사 때 출발 후 다소 이제 내측 기대며 주춤 걸었습니다만 직선에서 결대로 밀어지며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는데 자, 어느 정도 공백 병력 여파 벗어나
회복세의 어떤 탄력감을 선보였던 말이 요 12번 헤이 드리머로 보입니다. 기본 순발력도 과거 선보였던 말이고 김지영 의원 요 12번 헤이 드리머 이번에 복귀 전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귀 전 기대치를 논한다라기보다는 안장이 무섭죠. 문세영 기사 안장이 좀 무서운데 주행 심사 내용 자체가 뭐라 그럴까 판단을 내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우승을 차지 주행 심사에 함께 뛰었던 말들이 뭐 행운골 2등급, 3등급 뭐 이런 상위 등급 말들도 있습니다만 정작 거기서 가장 먼저 결승을 통과한 말은 앞서 백동일 위원이 1경기에서 추천해 주셨던 철록이라는 폐출혈 이후 재심을 받았던 말이었습니다. 즉 페이스 자체가 행운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헤이드리머가 못 뛴 것은 아니지만 철록이라는 말하고 비교해 본다면 글쎄 같은 6등급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절경 수술로 인해서 좀 길어졌었던 공백 그리고 입상 당시의 탄력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 번쯤 경험하고 나면 복귀 이후에는 추천드릴 만한 전력입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자, 거리 내렸고 수월하게 내측에서 선행 강공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4번 그린 신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두 단촐한 편성 코너 4개짜리 17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4, 5두나 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중심의 마필은 7번 최강 파티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 1700m 도전에 당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1, 2코너에서 다소 외곽 무리한 무빙 전개 그 포인트에서 다소 힘소진이 있었죠. 직선에서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목차 3착에 머물렀던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동거리의 적응력과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선두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월하게 좀 더 앞선에서 단출한 편성에 유리한 위치 선점에도 수월해졌고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편성 호기 전개점을 살려서 만회할 7번 최강 파티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 4번 호프 킹덤이 작년 5월 데뷔전 이후 바로 거세를 단행했고요. 자, 이후에 1월 복귀전 이미 2월 달에 1300m 거리 입상을 했었고 직전에는 출발 이후 양념 마필의 이제 추돌 여파로 다소 주춤거린 가운데 미러 선입전을 펼치며 막판까지 역습을 가했습니다만 결국은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펼친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 4번 호프 킹덤도 여편성에서는 충분히 수월하게 선두 2선 자리하고 유리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고 이미 단거리에서도 끈끈한 선입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4번 호프 킹덤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1번 킹 오브 이글이 이 과거주 기대는 악벽이 심했던 말이고 직전에는 늦발 이후 미러 선입전을 펼치며 3선이 타면서 이 1300거리 4차까지 했던 말이죠. 이번에 코스 안쪽 오히려 국악자극판을 해지하고 출전합니다. 직전에 어느 정도 주행이 이제 기대는 악벽의 어느 정도는 완화된 가운데 이번에 국악자극판 해지 1번 게이트 직전에 이제 내측 기대는 악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내측 기대는 악벽 어느 정도 상세하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에 요 1번 킹 오브 이글 복병 전력 가능하겠고요. 3번 탑뮤직도 직전에 늦발 이후 홈이 외곽 돌고 막판에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는데 늘어난 거리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동거리 적응 능력 충분히 배양을 했고 직전 목차 3착의 아쉬움을 편성호기 전개 이점으로 살려볼 7번 최강 파티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거의 이견을 달기가 힘들 만큼 해설도 깔끔했고요. 저도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마번들이네요. 7번 최강 파티 이번에 다비드 기술 안장이 교체된 것도 나쁠 이유는 없죠. 이 1700m 거리 경험이 약이 될 수 있을 말로 저도 추천을 드려보겠고 4번 호프 킹덤, 1번 킹 오브 이글에 3번 탑뮤직까지 모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할 부분이 승식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마번일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이 조금 그래요. 민병철 위원에게도 이따 잠시 질문 드릴게요. 7번 최강 파티를 축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1번 킹 오브 어글은 2위 승급착순이고요. 4번 호프킹덤은 3위 승급착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말들을 동시에 엮어서 간다라는 것보다는 축을 놓고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같은 마번 이런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민병철 위원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이런 추천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경주 선언 자체가요. 능력의 어떤 편차 혹은 적정거리 유무 그런 부분이 가려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 경험이 있는 7번 최강 파티는 어느 승식을 활용해도 중심의 마필임은 확고부동한 생각이고요. 4번 호프 킹덤과 1번 킹 오브 이글 중에 옥석을 가려내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4번 호프 킹덤 쪽으로 좀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4번 호프 킹덤 쪽으로 승식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요. 뭐 할 말도 없네요. 그냥 박수만 치고 가고 싶습니다. 세 명이서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서로 이제 베끼지 않는 이상 이런 마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만큼 편성 자체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고 전개나 능력이나 뭐 조교 상태라든가 모든 조건 자체에서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토달지 않고 이대로 모든 경주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당일 사경주 저희가 선정해 드린 요 4두 안에서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3인의 전문위원회 의견은 그야말로 전원 합의체, 일체된 의견입니다. 네, 서울 사경주는요. 7번 최강 파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선 5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의 특출난 능력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고요.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고 직전에 검증된 마필도 있죠. 하지만 직전 대비 의도적으로 늘어난 거리 출전하는 그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도전 가능한 마필들의 능력 편차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도전권의 서열 정리는 어떻게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5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1700m 경주다 보니까 편성 강동이 당연히 약하죠. 좀 느린 흐름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등급에서 게다가 거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말들이 몇 두 눈에 띕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편성 속에서의 해법으로 저는 과연 누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중심에 10번 초원군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행말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행을 누가 나갈 수 있을까?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10번 초원군주가 가장 눈에 띄고요. 이 말의 그 컨디션 회복세도 가장 눈에 들어온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직전 경주 1700m 처음 뛰어봤고요. 처음 거리 경험을 하는데 만족을 하고 말았어야 했던 상대적으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던 말들 49조의 이두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본인의 기습을 내기에는 기습 욕심을 내기에는 게이트 이탈도 그렇게 빠르지 못했었던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꾸준하게 뛰어주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거리에 대한 충분히 감각을 익혀놓고 지금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번 초원군주가 선두권 공략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현등급, 거리, 경쟁력 확보한 말들 6번 블랙진가 이미 올해 2월 달에 이미 거리 경쟁력과 현등급 입상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체가 작은 말이고요. 이번에도 좀 체중이 빠지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은 꼭 체킹을 해주세요. 체중을 빠지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블랙진가의 가장 큰 강점은 라스트 직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뛰는 상황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막판 탄력, 근성.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8번 라온 미라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참고 추입한 발.
6번, 8번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11번 레이즈미어까지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에 이어서 리턴 매치인데요. 가장 작전이 주요했던 말은 8번 라오미라클. 아예 참고 한 발. 블랙진가는 의외로 빨랐던 흐름을 계속 쫓아갔었고요. 11번 레이즈미업도 그 외곽을 돌면서 쫓아갔었던 말이죠. 레이즈미업 같은 경우에도 그 차분하게 자신의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편성을 언제든지 만난다면 현등급 1700m 경쟁력이 충분한 말이기 때문에 복병같이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 역시 또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라온미라클이 이제 주폭 자체에서 좀 더 보여줄 거림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걸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는 훈련 사항들 자체도 집중력 자체를 모두 다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감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또한 주로의 여건 자체에 대해서도 흐름까지 읽어줄 필요가 있는 구도예요. 상당히 좀 격차가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염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블랙진가도 좋고 초원군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 좀 덧붙이자면 나오면서 양념마필들과 충돌을 했었죠. 그 이전 경주도 발주가 좋지를 못했는데 직전에도 나오면서 충돌을 받고 직선 구간 주폭은 좋았기 때문에 정상 발주라면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필들을 배제하고 나서 이제 복병권의 세력들 이 마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금빛탄환과 이제 여기는 없지만 2번 트루팀브란 마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7번 금빛탄환 같은 경우는 강한 주폭은 아쉽지만 중속이 좋아요. 중거리 이제 1700거리 같은 경우에 발주가 좀 빠르진 않아도 중속으로 바로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선행권이 많지 않다라면 여기서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도라서 기본적인 주폭 자체에 기대를 걸 수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고 2번마 트루팀버 같은 경우에는 윤영민 기수와의 호흡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마필 자체는 4등급에서 이제 강급이 된 마필이잖아요. 꾸준하게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편성만으로 따지자면은 트루팀버가 이 정도로 더 좋은 편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레이스도 흐름도 느리죠. 주퍼까지 마필들도 기복을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트루팀버가 이제 게이트까지 좋아졌다라면 이 2두의 선전 가능성을 좀 변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고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김지영 의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7번 금빛탄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현등급에서 이제 1700m 두 번이나 경험을 해보면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선을 공략하고 뭐 기습선행도 한번 나가본 적도 있고요. 근데 모두 다 무위로 돌아갔었던 것이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 직전보다 컨디션 자체는 소폭이나마 좋아진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확실한 경쟁력을 이번 편성에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트루팀버는 정말 고민 많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선 윤영민 기수의 경주로에서의 기승감각, 물론 계속 꾸준하게 훈련을 열심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실전에 들어가서의 그 트루팀버를 어떻게 운영을 해주느냐. 트루팀버라는 말 자체도 약간 좀 굼뜨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특징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굼뜬 건 아니고 스피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특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기승을 하고 말모를 해낼 때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마호흡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배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득 질문을 주시니까 정말 뜨끔하네요. 트루팀버는 글쎄요. 다음에 조금 확실한 안장으로다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복마들 편성 격동의 5등급 마필들 간의 1700m 레이스 직전에 수차례 1700m 도전 끝에 드디어 입상 한 자리 거머쥐었던 8번 라온 미라클. 자, 이번에도 흐름이 느린 레이스 구도 속에 직선한 발싸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김지영 의원이 설명해 주셨던 10번 초원군주가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0번 초원군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네요. 여기 11번 레이즈미업은 얼마든지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로 보이고요. 3번 블랙 윙잉이 있습니다. 단거리만 뛰다가 드디어 코너 4개짜리 거리 늘려 1700m 도전에 나섭니다. 직전에도 골드페를라라는 이 빠른 선행마 때문에 선두 외곽을 탔고 다소 직전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밀어 선입 아쉬운 3착이었어요. 자, 의도적으로 늘어난 1700m 출전한다고 보고 있고요. 3번 블랙 윙잉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스 이점에 아예 밀어 적극적으로 선행 주도 레이스도 가능해 보여요. 자, 의도적인 이 1700m 도전으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3번 블랙윙잉 1700 첫 도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블랙윙윙은 직전 경주가 지나치게 과잉기였지 않나라는 판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훈련 걸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믿고 싶을 만큼 상당히 좋았었던
훈련 걸음이었고 이번에도 훈련 시 걸음 정말 좋습니다. 거리를 늘리는 것이 말의 그 체형이나 잠재력 면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말이 부족한 부분은 결정력이거든요. 좋은 컨디션, 좋은 걸음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 실전에서의 근성을 얻는 시점에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1700m 거리를 늘려서가 아니고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저는 블리빙링을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편성 호기와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10번 초원 군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에서 단거리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고요. 최근에 다소간 전개 밀스, 컨디션 저하, 다소간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의 재도전 양상이 되겠습니다. 액면으로 보이는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말들보다는 직전에 사연이 있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 말들에게도 충분히 도전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300m 4등급 풀게이트 접전 구도. 전체적인 구도에서 어느 정도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눈에 띄게 좀 두드러지는 구도인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심 자체는 잡혀 있다. 이마필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도 옥성은 가려지고 좀 더 상태감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능력의 격차는 드러났기 때문에 최선의 압축도 가능하다 느꼈던 경주인데요.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안쪽 2번 베스트 라인이라는 전력이죠. 데뷔 후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5번을 뛰면서 4번의 입상입니다. 어린 마필 치고는 정말 대단한 거죠. 스피드 탄력, 중거리까지도 통할 수 있을 만큼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10월 달과 이제 1월 달 사이에서 골막과 파행 때문에 좀 쥐기가 늘어졌던 상황에 그때 당시가 이제 1300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늦었던 그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면서 개나리송과 그 대등한 걸음을 보였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봐요. 개나리송도 이제 중장거리에서는 아쉽지만 단거리만큼은 여력감을 워낙 보여주는 스피드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과의 비교만으로도 이 마필은 높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직전 1700은 빠른 페이스에 말리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지만 적인 거리인 1300 거리의 게이트 조건, 훈련 상태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베스트 라인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6번마 금화제니스 그리고 외곽 11번마 글로벌 천하, 4번마 남손 우선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6번마 금화제니스도 좋죠. 여유가 있어요. 스피드감으로 선두권에 공략하는 모습이라든가 선입 근성도 좋은 마필인데 직전엔 전개가 좀 아쉬웠었죠. 초반에 발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어요. 아주 조금 늦었었는데 그 조금 늦은 것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따라가는 데 급급했고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주 조건에선 6번마 금화제니스는 이 편성에서 안 통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11번 글로벌 천하도 직전 승급전 당시 선행 레이스가 아닌 외선에서 선입 따라가는 작전을 펼치고도 근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기대는 모습이 좋아지면서 기대는 모습이 좋아지고 다리 상태도 좋아지면서 추입력을 살려나가고 있는 4번 남손도 이번 레이스를 못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마필의 역습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편성과 전개와 능력의 우위 이번 베스트 라인을 가지고서 최선의 압축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마필들 안에서도 정리를 드리고 선복 복병의 가치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추천하고 있는 만큼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살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백동위원회 추천 경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흐름 자체는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봤습니다. 6번 금화제니스하고 말씀해 주셨던 11번 글로벌 천하 이 두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레이스예요. 그러나 그 레이스를 함께 뛰었었던 말들 예를 들면 지금 추천해 주시고 있는 말로는 4번 남손 정도가 이제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결국은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추입을 하다가 순위권이 그치고 말았던 모습이거든요. 반면
10번 장산제국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IBS킨이 이끌었었던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 금화제니스가 합세하려 하였으나 금화제니스도 합세하지 못할 만큼 빨랐던 레이스입니다. 선입 후 추입으로 그 레이스를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던 말이죠. 무려 4개월 만에 출전해서. 10번 장산제국 어떻게 보세요? 운이 좀 따랐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자, 왜냐하면은 이제 당시가 이제 머니제족 같은 경우는 전개를 잘 풀었던 경주였었고 IBS키는 패출할 여파 이후 선행은 나서긴 나섰지만 분명히 무리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판단이고요. 입상권에 가장 근접해서도 금화제니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반을 했어요. 운영을 따라가다 멈춰버렸었죠. 가장 부담 없이 탔던 것이 장산제국입니다. 장산제국이란 마필은 지금까지 뛰었던 걸 유심히 보시면은 전개를 좀 편하게 풀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던 외선에서 내선과 내선의 차이가 좀 컸던 마필이에요. 지금 뭐 직전에 경주력을 변화를 보여준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부중에 올라간 점 그리고 레이스가 빨라졌다는 점 전개가 불리해졌다는 점 모든 악조건을 다시 한번 극복해야 되는 이번의 경주에서는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이번의 경주를 통해서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장산제국이 직전에 코스 이점도 있었고 베스트 체중을 회복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 밀렸고 직전처럼 유리한 전개 운영이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 내리신 게 백동일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이 10번 이 장산제국이 외곽으로 밀렸을 때 어떤 전개 운영이 펼쳐질 수 있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이번 베스트 라인은 이 거리 내린 1300m의 게이트 안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남선, 6번 금화제니스. 여기에 외곽에 12번 동방지주가 있습니다. 1700m 연투로 이어갔던 말이고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거리 대폭 내린 1300m 출전하고 있고요. 스퍼트 시점이 늦어버리는 마필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중속 스피드를 갖추며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까지 펼쳐내고 있는 전력이죠. 흐름 이번에 좀 빠르게 진행되리라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게이트 외곽이지만 충분히 2, 3선 외곽에서 응수할 수 있겠고 내린 거리에서 제법 끈끈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 12번 동방지주로 보는데 백동일 의원, 이 12번 동방지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동방지주 같은 경우는 단거리 자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거리를 늘렸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 그분이 좀 주요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이제 승급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거리를 내려왔는데 동방지주라는 마필이 단거리에서도 결정력이 분명히 컸던 마필은 아니거든요. 근데 게이트가 밀려있는 상황이 이번 레이스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선행권이에요. 안쪽에 있는 온마 파이어볼이라던가 중간거리 위치하는 8번 강천해별이 초중속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최근 상태감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레이스를 초반에 끌어주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면은 자리 잡기도 힘든 동방지주가 입상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인코스 2점, 전개 2점까지 살려버리 이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옥석거리가 녹록치 않습니다. 다수의 마필들이 정말 도전이 가능한 혼전 레이스인데요. 혼전 중에 정말 옥석을 정확히 가려드리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최강의 환수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직한 중심의 충만은 서 있고요. 도전권 옥석을 가려야만 하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중심의 마필은 6번 대박 행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동거리 1300m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주춤,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에서 힘한 배를 했고요.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당시 1300m 다시 한번 2차 입상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한번 골든 스테이비 이 선두 레이스를 장악해 나가는 그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직전보다는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6번 대박행진. 자, 초반 탐합필과의 추돌이나 자리 못 잡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중선위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결정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재차 입상 도전에 가능한 6번 대박행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번 릴페트론이 지난 2월에 데뷔전에서 바로 1300m 2차 입상을 거두었던 전력인데 최근에 다소 아쉬운 그 경주 능력을 보였어요. 직전에는 다소 이제 외곽 게이트 외정에 중위 외곽돌 코너에서 모래를 맞고 전개가 처진 부분이 다소간 페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오른측에 내측 살짝 기대면서도 제법 끈끈한 끈기를 선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 경주는 7번 릴페트론이 초반 선두 2선 자리 잡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진 편성구도 속에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겠고 멀로 기수의 기용, 요 7번 릴페트론의 선전 기대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3번 골든 스텝이 어찌됐든 여기서는 단독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편성구도로 봅니다. 지난 3월 9일 날 1300m 거리 당시 선행 강공 작전을 펼치며 3차까지 했던 말인데 직전에는 3호 골든 스텝이 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반에 선행을 실패하고 선두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코스 2점 순간 스피드의 월등한 그 향상으로 요 3번 골든 스텝이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버텨낼 수 있는 이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3번 골든 스텝이고요. 1번 위즈 레이니어가 계속해서 직전에는 1800m 장거리를 뛰었는데 당시 중위 따라가면서 뒤측선 내측에서 모래 맞고 전개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재차 다시금 올려붙이는 이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자 거리를 내린 1300m지만 장거리 뛰다가 거리 내린 단거리에서 충분히 전개도 처지지 않는 말이고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직선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전력입니다. 의도적인 단거리 출전으로 봐요. 1번 위즈 레이니어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결정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6번 대박행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 적정거리 출전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성을 다해 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대박행진은 직전 경주가 이제 공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정상 출전 중이죠. 원래 출전 중에 3주, 4주 만에 출전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하고 있는 만큼 선전 기대해 보겠고 7번 릴페트론도 직전보다는 훨씬 해볼 만한 직전보다 느린 편성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전 기대치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1번 위즈 레이니어 10전 동안 순위권 성적밖에 없는 위즈 레이니어라든가 57kg의 3번 골든 스텝이 좀 불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안이 될 수 있는 말로 저는 10번 대성말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이 말 부담 중에 떨어지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라서 그래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도. 하지만 지금까지 높은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해왔던 선행형 말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물론 선행을 누구든 의도적으로 기습적으로도 나갈 수 있겠다. 3번 골든 스텝도 선행 많으니까 나가겠지만 그 외의 말로 보자면 10번 대성말리가 거의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디의 자신의 질주성, 선행이라면 어떻게 보시는지 3번 대신에 10번으로 바꿀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게이트 여건과 최근에 보여준 출발 이후 스피드를 보면은 코스 안쪽에 3번 골든 스텝이 선두 주도 레이스 선두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0번 대성말리가 그렇죠. 이제 부담 중량이 내려갔고 과거에 선두 외곽에서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경주 능력과 또한 어떤 변화의 징후를 체크했을 때는 아직은 요 편성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0번 대성말리 코스 안쪽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었더라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쪽에 포진해 있는 선행마 군이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고 또 외곽에서 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다소 힘 소진이 있으리라 평가되기 때문에 10번 대성말리는 차후에 안쪽 게이트에 좀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고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은 저희도 동조를 합니다. 대박행진 릴페트론이 좀 더 앞서 있고 나머지 이제 마필드를 찾아야 된다는 것에서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10번 대성말리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골든스텝의 선두권 상대 마필은 분명히 이 마필로 판단하는데요. 4번 토프레인. 변화를 보인 징후부터 이제 계속 여유를 보여주면서 1월달에 입상 당시도 울트라 챔피언, 엉크로, 프로 함성, 큐피드 가을까지 현등급에서 빠른 마필드가 경쟁을 하면서 이겨낸 걸음이거든요. 직전의 경주는 결국 게이트 싸움에서 전기가 밀려버리면서 아쉬움 남겼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마방 자체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마필이기도 하고 이번 경주 현등급 기복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이번의 구도라면 잠재력을 가장 뽐내고 있는 4번 톱브레인을 이번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4번 톱브레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말이고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잘 뛰어주기를 바라는 말 중에 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이제 거리적인 부분에서 거리 적성적인 부분에서 다소간 요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좀 밀리지 않을까. 최단거리 레이스였으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12월 9일 날 동거리 완전히 급격히 무너지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물론 뒷심이 보강되고 직전과는 좀 다른 경주 운영력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이 편성은요. 능력 우위에 6번 대박행진이 있고 그 외에 정말 특색 있는 말들이 있죠. 선행마간도 있고 직전에 강한 빠른 흐름에서 벗어난 요 7번 릴페트론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맞상대가 좀 강하지 않은가. 차후에 좀 편성이 약한 구도 속에 요 4번 토프레인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편성 호기, 결정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6번 대박행진을 중심으로 당일 도전권에 대해 정확한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단거리 능력 상승세를 꾸준하게 선보이고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겠고 당일 많은 주목을 받게 했죠. 하지만 최근에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도 재도전에 가능한 형국으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하이페이스 단거리 전개 양상도 상당히 그 입상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될 듯한데요. 자, 그런 내용까지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수 있는 경주 서울 8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1200m 경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6풀런 경주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초반의 그 긴장감 바로 코너가 나오는 1000m 경주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직선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 그리고 빨리 끝나는 점. 선행마가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만 추임마에게 역습의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변수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경주 가장 중심에 놔야 하는 말은 선행마네요. 4번 베스트스타 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데뷔전 때는 물론이고요.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말이에요. 추천을 드리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이 말은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되나. 스타트가 워낙 좋아서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말이다. 직전 경주에도 많은 분들이 그 당일 현장에서 본장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에이스 솔롱고 그 당시에 선행 상대마가 에이스 솔롱고였는데 만만치 않다. 얘가 어떻게 인코스라서 선행을 나간다라고 우기는 거냐. 우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의 선행말들 많아요. 6번 IBS 퀸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10번 님의 향기도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선행형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곽이라도 의지로 나갈 수 있는 선행마.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 외에 9번 금화글로리라든가 여기에 인코스에 있는 1번 스마티 아델이라든가 선행이 유리한 말들이 다수 출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베스트스타에 감량 2점까지 탑재한 상태라고 한다면 선행 1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로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4번 베스트스타의 가장 큰 강점은요. 옆에 말이 있을 때 경합을 벌이진 않지만
직선에 들어서는 거리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는 근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빠른 선행말들이 앞말이거나 외곽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첨언해 드리는 것이고, 상대마로는 8번 그린다르크, 선행과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말, 특히 전 추입 쪽에 비중을 두고 8번 그린다르크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4번 베스트스타가 정리해준 선두권 그 2선에서는 치열한 몸싸움 속에서 무너질 말들, 속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6번 IBS 퀸, 나서서 버틴다면 너다. 6번 IBS 퀸의 발빠른 선행력과 5번 위닝 블레이드, 역시 4번, 6번 사이에서 위닝 블레이드 저는 선행마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마예요. 선행 나서지 않았을 때 성적이 안 나왔던 말은 그 따라가도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5번 위닝 블레이드의 선행력까지. 네, 결국 4번 베스트스타의 선행력과 이를 뒷받침해서 나올 수 있는 추입 스피드 8번 그린다르크 그리고 선행말들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붙어서 이길 경주 8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베스트 스타는 김지영 의원님께서 워낙에 좋아하시는 마필이라 저도 외우고 있어요. 나오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나는 이 마필 부러질 때까지 믿을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 역시도 그 마필 맨날 뛸 때마다 보고 있는데 놀랄 정도로 잘 뛰어주고 있네요. 뭐 이번 경주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생각치도 이제 비슷한 면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마필이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예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 스마티 아들인데요. 스마티 아들이란 마필 역시 선행을 나섰을 때도 잘 뛰어주지만 흐름을 따라가는 선입 작전을 펼쳤을 때도 기본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뭐 3월달 상대 약한 구도 속에서의 8마시 낙승이긴 하지만 직전에 이제 부진의 원인 자체는 뭐 스마일 걸부터 뭐 데디글로리 만마로마 대폭 강해진 상대팀에서의 좀 아쉬움이었거든요. 편성 약해진 구도의 최적 전개 그리고 상대권 베스트 스타를 보내놓고 코스에서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스마트 아들인데 아예 이 마필을 언급 안 하세요. 스마트 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 아들은 지금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스에 갇힐 우려를 먼저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인정해요. 단 안말 한정경주였다라는 부분이죠. 이번에 안말 한정경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피드보다는 훨씬 더 빨라진 상대들을 외곽에 두고 뛰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1번이 아니라 10번인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아델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마체가 작은 스마트 아델이 안에 갇혀서 고전할까 봐 그게 먼저 걱정이 됩니다. 네, 선두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그래도 그중에서는 당연히 4번 베스트 스타가 선두권을 정리해냅니다. 선행 4번 베스트 스타. 김지영 의원이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마필이고 저희 전문위원들도 아예 각인이 됐어요. 이 4번 베스트 스타는 정말 발군의 스피드를 갖췄고 어떠한 편성에서도 현등급에서 선행주도 레이스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감량 혜택도 있죠. 부중 더 높아야 돼요. 하지만 김덕현 기수 기용으로 감량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직전보다 0.5kg 늘어났지만 그게 그래도 감량이라는 거죠.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네요. 4번 베스트 스타는 정말 중심축으로 당연히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에서 그동안 이제 선행 주도 레이스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이 어떻게 전개 응수를 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8번 그린다르크의 취입 한 발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요 3번 델타 K도 있잖아요. 이 말도 선두 빠른 흐름에 뭐 충분히 적응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지난 1월 26일 날 위닝 블레이드가 이끄는 페이스 그때는 좀 앞선의 타이밍을 잡았죠. 입상을 했고 직전에 님의 향기가 이끄는 페이스 전개 쳐졌습니다. 막판에 올려붙였어요. 선행마 4번 베스트 스타를 제외하고는 이 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이 어찌 보면은 경합으로 막판에 묻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3번 델타 K가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김지영 의원요. 3번 델타 K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4번 베스트 스타 뭐 너무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러다 선행 못 나가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그러나입니다. 그 직전에도 사실 임경 기수가 제어성 말벌이를 해요. 한번 따라가 볼까? 근데 다른 말들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3번 델타 K 같은 경우에 가장 무서운 복병이 될 수 있음을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입 탄력은 물론이고 왕년에는 이 말은 2살 때 대비했을 때는 선행 일변도였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더욱 노련해져 있는 모습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훈련 시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관건은 직전 경주에 니메양기하고 마신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까?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상태 체킹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자, 초반에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따라가도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4번 베스트 스타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선두권 빡빡한 구도 속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최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선입 전력 그리고 추입이 가능한 마필, 그 마필들의 전력,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8경주에 이어 단거리 1200m 레이스고요. 선두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빠른 흐름이 예견이 되고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과연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3등급 1200으로 출전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위주로 뛰어주는 마필들이에요. 이제 전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전개 민감성을 가진 전력들. 한 반수 정도는 아직 실전 변화가 좀 더딘 모습이고 이제 반수 정도만 입상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데 그 반수에서도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하냐를 따져야지 근접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 문제 자체에서는 이제 1번 무사, 3번 그레이삭스, 4번 흥바람, 9번 글로벌 킹이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인기권에서 또한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중심 마필로는 가장 좋은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4번 흥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흥바람이란 마필 자체도요. 전형적인 선행형의 마필이었어요. 선행을 나서야지만 뛰어줬던 마필이었었고 선행을 실패했을 때 그 입상권과의 격차를 줄이질 못하는 그 주행 습성의 변화가 상당히 힘들었던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철 기수가 군대 가기 전이었던 1월 달이었었죠. 그때 다크 플레이어, MG의 파워 엄청 빠른 마필들 그 틈에서 내선을 파고들더니 따라가는 전기에서 입상을 거둡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였었죠. 이게 두 번의 경주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발주 자체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또 기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능력을 보이지 못했던 거거든요. 직전 1400m 입상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를 벗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선행권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흥바람입니다. 정상적인 전개 조건 흥바람 좋아지고 있는 이번의 모습은 좀 더 가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서 1번 무사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타 외선에 있는 그 선행 마필만 아니라면 차라리 무사를 여기서 중심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 외선에 있는 마필과의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돼서 그렇지 가장 좋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무사입니다. 끌리는 그 모습들 때문에 아쉬움 남겼었고 따라가지를 못했던 마필이었지만 직전 선행 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충분히 가치를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번마 그레이삭스란 마필은 능력은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패출율이 2번 났다는 것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마필은 후착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데 중심으로 놓기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3월달의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 안쪽 진로가 막혔던 걸 뚫고 나올 정도로 직전 경주는 못탔다기보다도 외선에서의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지 걸음은 분명히 남겨뒀던 마필이었어요. 3번 그레이삭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점, 멀로 기수의 호흡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9번마 글로벌 퀸이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탈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스피드만으로 따져본다면 무사를 넘어설 수도 있는 스피드예요. 무사를 넘어간다라면은 자칫 잘못해서 무리해서 자멸이 될 수 있겠지만 편안하게 넘어가는 조건이라면 이 마필이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권 그 스피드에 따라서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글로벌 퀸도 이번 경기에선 염두가 필요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개적 이점만 따져보자고요. 그랬을 땐 3번 흥바람의 그 안정감 있는 전개가 가장 유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강조드려보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힘있는 설명, 정말 열정 가득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훌쩍훌쩍 거리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 의지를, 열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거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4번 흥바람은 포기를 못 하셨네요. 지금 벌써 우리 세 번째 많은 실망감을 준 것으로 기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축인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망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2월달과 3월달의 경주에서는 발주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거리 자체가 늘어난 부분에서 극복은 못했지만 발주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흥바람이 이번에도 입상을 못한다면 저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빠이빠이 해야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흥바람을 여기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흥바람을 추천을 안 드릴 수는 없는 편성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축으로 놓고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제는 장철 교수가 되돌아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말 빠른 흐름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흥바람은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편성에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는 당일 이제 주로 파악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선행을 나가는 흥바람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그레이삭스가 축이네요. 그레이삭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선두권 레이스에서 빠른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선행이면 더 뛸 것이고 선행이 아닌 조건 하에서도 근성을 발휘하는 면에서는 앞마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근성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죠. 직전 경주처럼 외곽 게이트, 이 말은 9번 게이트 외곽에서는 뭐 입상을 해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추천드리기 힘들었습니다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인코스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입상을 거뒀던 먼로기스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도 되는, 하지만 빠른 흐름이 매우 유리한 3번 그레이삭스가 충마가 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저는 선행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죠. 1번 무사, 4번 흥바람, 여기에 외곽의 9번 글로벌 퀸까지. 모두 다 선행이면 더욱 띄워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1번 무사가 게이트 2점을 살리는 빅토르 기스와의 호흡, 그리고 9번 글로벌 퀸도 여기서는 선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 말들, 빠른 흐름, 선두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백동일 의원이 높게 평가하시는 4번 흥바람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거리 내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또한 신바람 나는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상당히 저도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자, 구경주 편성의 특징이요. 어느 정도 입상마 윤곽은 드러나는데 중심마가 어떤 마필이 되어야 하는가, 중심마로서 어떤 말이 좀 더 가치가 있는가, 또한 유리한가, 그 부분이 상당히 머리가 지끈거리게 아프죠. 일단은 빠른 흐름이고 직전에 기승정지 1일과 우승을 맞바꾼 이 9번 글로벌 퀸, 직전에 외곽에서 진로 위반을 하면서도 선행을 받았고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안쪽에 1번 무사가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로 보이지만 9번 이 글로벌 퀸이 맘만 먹으면 외곽에서 찌르고 와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이게 다시 한번 기승정지 1일과 맞바꾸는 우승 그 전략이 있을지 그 부분이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어찌됐든 9번 글로벌 퀸은 빠른 선행마가 외곽에서 그 진로 위반 100m 이후에 좀 그 선두 자리를 잡는 그러한 좀 스마트한 전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평가입니다. 3번 그레이삭스, 4번 흥바람은 자 직전에 외곽 불리함도 있었고 1400m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평가예요. 1번 무사도 코스 2점에 과거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기에 1번 무사도 선두 좌회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게이트도 안쪽 들어온 4번 흥바람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후반부 장거리 18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장거리에서 꾸준히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치고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직전에 통안에 입상 실패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또한 경주 여건이 좋아진 승급전 나서는 마필 한두도 눈에 띄네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9경주와 함께 연결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기원해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하는데요. 1800m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리는 늘었지만 역시 입상권 자체의 전력은 어느 정도 좀 옥석이 드러났다라고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전개적 우위를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이 마필이 여전히 눈에 띄죠. 바로 3번마 33 빅토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었던 전력은 아니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스피드 탄력은 너무나도 여유가 좋아요. 중장거리에서 특히나 조한별 기수가 인코스를 파고 찌르고 가는 그 전개 이점으로 입상 자체를 솔솔히 해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33 빅토리인 것 같습니다. 33 빅토리는 이제 선행 아닌 조건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이번 경주 핵심이 되겠죠. 3월달의 경주도 선두권 공략 좀 선입에서 활약을 해줬었고 직전은 사실상 이마필이 선행을 가려고 했던 경주였단 말이에요. 선행을 나섰다가 당시 외곽에서 이제 무빙성 선행을 나섰던 선제 일격에게 선행권을 강탈당했었고 안쪽으로 밀리는 그런 좀 아쉬움도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직선에서 다시 이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직선 들어와서 다시 힘으로 이겨내면서 우승을 거뒀다는 것이 이마필한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게이트 조건 좋고 이마필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마필도 눈에 띄지 않고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조건도 좋고 부중도 부담이 없다라면 33 빅터는 여기서도 모든 조건의 우위를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더킹이 기본 주폭에선 여유가 많죠. 대단한 마필입니다. 뭐 강력한 능력 마필은 아니라 할지라도 9번을 뛰면서 8번에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이 흔치 않죠. 뭐 스피드를 갖추고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뭐 참고 타는 추입까지도 보여주면서 뭐 1월 달에 이제 아쉬웠던 3등급 첫 도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최근의 모습은 다시 한번 안정감을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부중이에요. 부중이 좀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스피드감이 떨어져 있다는 그 단점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가 중요하지만 능력 자체는 의심하기 힘든 구도인 것도 맞고요. 9번마 그리고 8번마 동방의 기억과 이제 2번마 스타파워라는 마필 자체도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 자, 2번마 스타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직전에 좀 많이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변화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초반에 좀 처졌던 전개를 펼치게 되면서 추입의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걸음 남는 모습에도 아쉬움을 남겼었죠. 스타파워의 장점은 김효정 기수와 임머하옵이 예전부터 워낙에 좋았다는 점, 중장거리에서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정상 출전 주기 맞은 이번의 경주 높게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 좀 더 높은 평가를 해보고 싶었던 전력이 저는 8번마 동방의 기억입니다.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는 물론 흐름에 따른 맞춰 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인데 직전의 경주가 좀 아쉽긴 했어요. 약간 주행이 흔들리면서 발주를 받았고 상대보다 처진 전개에서 좀 참고 한번 타보자 하면 내측을 찌르고 들어가는 그 작전은 상당히 좋았는데 초반에 살짝 벌어졌던 격차 때문에 걸음은 남기고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기억 은 이편성에서 자유전개를 가져갈 수 있죠. 안쪽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에 맞춰서 뛸 수 있는 흐름에 구애받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8번마 동방의 기억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여전히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3번마 33 빅토리를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리가 1800m인 것도 관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9번 더킹의 부담 중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높아진 부담 중량을 좀 버거워하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결국 직전에도 우승을 놓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백동일 위원도 33 빅토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워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더킹도 인정이 되고 33 빅토리도 3월달 경주에 복병으로 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제 전개 이점을 누려볼 수 있었던 말로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개 이점 누릴 수 있겠고 8번 동방의 기억도 좋은 설명이었는데 문제는 그거죠. 1번 금화킹덤에 대한 판단이 없다라는 거는 이 편성을 반만 봤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조차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33 빅토리의 대항마로 충분히 1번 금화킹덤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직전은 승급전이었고 상대가 슈퍼삭스였어요. 뭐 논하기 좀 힘들었다. 다크플레이어 슈퍼삭스를 이기니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인코스 들어와 있는 데다가 33 빅토리는 금화킹덤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명쾌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밥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봤고요. 편성 자체 다 봤기 때문에 좀 불쾌한데요. 농담이고 금화킹덤 같은 경우도 능력이 안 된다고 할 수는 분명히 없겠죠. 근데 문제 자체는 이 마필 자체가 능력 자체가 뛰어나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마필인 것도 분명해요. 초속 자체가 중거리 도전했을 때도 완벽하게 뭐 앞서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스피드를 갖췄던 전력도 아니고 이 마필의 가장 큰 그 단점 자체는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은 3월달의 경주였죠. 단지 부중이 늘었다 뿐입니다. 그 레이스 정말 약한 편성이었어요. 가나도라 그 외의 마필 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편성 겨우 입상을 하면서 정말 실망감을 안겨줬던 기억이 나네요. 김지웅 의원님께서 그때 실망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요. 직전 경주에서 상대가 강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굉장히 가벼웠던 부중 자체에서 초반에 발주가 좀 늦어졌다 해서 탄력 자체가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금화킹덤을 지금 여기서도 높게 평가하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금화킹덤과 3-3 빅토리 두 마필의 스피드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3-3 빅토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화킹덤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 자체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모습 그리고 당일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모습은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아랫순위로 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1번 금화킹덤이 정상 발주면은 초반 전개에서 앞선에 자리하고 전개 가능한데 직전 승급전에서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흠이 쳐졌고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번 게이트고 맞상대 선행목 3번 삼성 빅토리가 앞선 나서더라도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1번 금화킹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네요. 자, 여기 9번 더킹이 직전에 전개가 다소 꼬이고도 근성을 발휘했단 말이죠. 코너에서 다소 1, 2코너 방해를 받고 쳐졌는데 무빙 외곽 선입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에 전개 꼬이고도 직전에 입상 전력 9번 더킹은 다시금 입상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8번 동방의 기억도 적정 거리로 보이고 여기 4번 스트롱 러너가 있습니다. 4등급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가 됐던 말이고 항상 높은 부중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에 멀로 기수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번에 승급 전에 5kg나 감량받은 52kg의 부담 중량 상당히 혜택이 있죠. 거기다 늘어난 거리 1800m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4번 이 스트롱 러너 이 승급전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보는데요. 백동일 의원, 이 4번 스트롱 러너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번쯤에 적응이 좀 필요한 전력으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스트롱 러너란 마필 자체가 이제 부담 중량의 발목을 잡았던 그 시절 외에도 예전에 연투를 가져갔던 그 시절에도 승보다는 거의 입상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결정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줬던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3월달의 경주에서 정말 차범근 기수가 의지를 가지고서 마필을 몰아줬지만 아쉬웠던 3차기였었고 직전의 경주는 멀로 기수가 초반에 운영을 정말 잘 풀어줬기 때문에 입상이었다고 좀 봐요. 2차 승급으로 부담 중량이 낮아지긴 했지만 페이스 자체는 훨씬 더 빨라진 이번 구도에서 스트롱 러너가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 번쯤의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전개도 앞선 선두권에서 다시금 유리한 운영이 가능한 3번 3-3 빅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저희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상승세 전력 어느 정도 입상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3도의 마필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는 편성이에요. 직전에 나란히 TJK 트로피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2번 하바나 찰리, 1번 이 스프링백,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이 중에서도 2번 이 하바나 찰리는 단거리 일반 편성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지만 작년에 11월에 농협중앙회장배 대성경주에서도 당시 초반 전개에서 처지고도 추입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전개에 다채로운 그런 면모를 선보였던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TJK 트로피 특별 경주 당시 글로벌 캡틴이 이끄는 하이페이스 다소 초반 앞선 페이스에 엮이지 않고 나름 3선에서 차분하게 안배를 잘했고
마지막에 우수한 결정력을 보이면서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낸 유형이었죠.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자, 이번 하바나 찰리는 역시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했던 직전의 입상이었고요. 자, 이번에 자, 일반 편성 게이트드 안쪽 초반 전개에서 그리 뒤처지는 유형의 마필도 아니고요.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적정거리 출전 일반 편성에서는 당연히 능력 우위를 발휘할 2번 하바나 찰리가 되겠습니다. 1번 스프링백은 다소 이제 외측 기대는 악벽도 선보였던 말인데 그러고도 2월달에 우승을 거두었던 전력이죠. 직전에는 자 TJK 트로피 특별 경주 당시 크로울 캡틴이 이끄는 페이스 그 페이스에 따라가며 다소 페이스 안배에 실패한 듯합니다. 막판에 걸음이 무뎌진 아쉬운 사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본인이 스스로 레이스를 뭐 주도할 수도 있겠고 뭐 2번 하바나 찰리가 나가면은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힘안배 선입전도 가능하기에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일반 편성의 1번 스프링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번 라피도쿠스가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승세의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 직전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했는데 다소 이제 흥분하는 경향 때문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태감 자체만은 그다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8번 라피도쿠스도 승급전에 감량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 말로 보고 있고요. 최대 복병 전력은 7번 북마드림입니다. 작년 6월 달에 1800m를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전기를 상당히 다채롭게 풀어내죠. 작년 하반기에 폐렴 공백이 있었고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더니 직전에 장거리 1800m 4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당시 이제 다 와서 덜미가 잡혔죠. 이번에 내린 거리 올라온 컨디션 적정거리 출전 요 7번 북마드림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토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편성 후기와 전개 이점을 충분히 극대화할 2번 하바나 찰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자세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견을 딱히 내세우기에는 보여주고 있는 지금 추천해 주신 말 그리고 제가 추천드려야 하는 말들이 딱히 이게 불안 요소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하바나 찰리를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번 하바나 찰리 같은 경우는 선행과 추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피드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개로도 응수할 수 있죠. 1번 스프링백은 상대적으로 선행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력이고 하지만 1번 게이트에 본인의 선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전력이 외곽으로 밀려있는 데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선행 1순에 대한 기대치로 저는 1번 스프링백의 서력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 8번 라피도쿠스가 유일하게 그나마 인기마 중에선 유일하게 약점을 찾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잘 뛰어서 우승까지 한 말을 승급전을 앞두고 거세를 했다라는 부분. 당연 뭐 체중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전력이죠. 지금까지 뛰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에 저는 9번 컴플리트 수입의 복병 가능성을 한번 여쭤볼게요. 뭐 7번 북마드림의 추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을 할 수 있겠는 부분이겠지만 9번 컴플리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역시 2번 하바나 찰리처럼 선행과 추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보여줄 걸음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9번 컴플리트 수입의 복병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1400m에서 전개의 유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착승권의 성적을 낸 적도 있고요. 뭐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직전에 1800m 거리는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어느 정도 능력마의 서열이 좀 나뉘어 있어요. 결론이 나 있는데 어느 정도 2번 하바나 찰리와 1번 스프링백 그런 승식 활용에 이제 3차 가능한 마필들을 자, 선정해 봤을 때 이 9번 컴플릿 스윕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뭐 정리돼 있는 편성 같네요. 저 역시도 뭐 더 이견을 달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저도 김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스 주도권은 1번 스프링백이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하바나 찰리가 무리하게 스프링백과 선행 나가려고 하는 스프링백과 싸울 이유도 없다라고 보다 보니까 선행 가면 편한 스프링백을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하바나 찰리, 라피도쿠스, 컴플리트 스윕까지 모두 다 동의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뭐 다른 건 다 떠나쳐서 이제
4번마 최강고수라는 마필 자체가 민FC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변화 왔던 시점부터도 매번 추천을 드렸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마필 자체도 단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주포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서 보편권의 세력으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니까 최강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승급전에 1800m 장거리 상대도 강했고 전개는 잘 풀어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들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의 이 11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 4번 최강고수는 차후에 2등급 다소 약체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편성이 강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4번 최강고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죠. 11경주는요. 전개의 자유로움을 다시금 극대화할 2번 하바나 찰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둘러 찾아온 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일수록 당일 출주하는 경주마들의 예시장 컨디션 체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자, 월말 흐름에 어려운 편성구도 이 토요경마. 자, 저희가 매경주 인기맘이 복병전력까지 낱낱이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인기 복병전력, 특히나 복병전력에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승식 활용 잘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